지난주 국제금융시장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연 타결로 유로존 우려가 다소 완화된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미 재정절벽 위험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여전히 방향성은 불분명한 흐름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 고용지표와 ISM 등 주요 지표들이 허리케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호할지 관심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시현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비 지출 부진과 재정절벽 협상 난항 때문에, 유럽은 미 재정절벽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독일 하원의 그리스 지원 승인에 따른 유로존 안정 기대감이 교차로 모두 보합권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했으며 채권 보유 잔액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식시장은 재정절벽 이후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슈가 좀 사라짐으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악재로서의 재료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가끔은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시각은 연말, 늦어도 연초까지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절벽은 현재 여야 장외에서의 삿바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네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각종 단체들, 그리고 경제단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혹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자기의 의견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골칫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바마 등 이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화당이 현재 부자세의 증세를 허용을 한다면은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각종 이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공화당은 그와 반대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 오바마 정부가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용인을 해준다면은, 감축을 용인을 해준다면은 부자 증세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는 서로 상반된, 또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대치 국면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이 첫 번째 제안을 했었고, 일단 공화당이 그 제안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와 야당의 이런 싸움이 삿바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떤 서로의 협상을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악재 또는 제한적인 호재로 계속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주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그리스에 대한 이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그리스는 5개월 동안 받기로 약속받았던 이런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국가 부도 위험에 몰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트로이카가 실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세 번째 모임에서 마침내 합의가 된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약 437억 유로를 이번 12월 달에 받게 되고, 내년 1분기에는 나머지 한 90여 유로에 대한 억 유로에 대한 이런 금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당히 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커다란 이유는 IMF 쪽에서는 당초 예정대로 2020년까지 그리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20%로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유로존 국가들은 2020년을 2022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하는 그러한 의견이 맞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이런 소식에서는 IMF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0년까지 부채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대신 120%가 아닌 124%로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안을, 절충안을 합의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120%에서 124%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은 약 400억 유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400억 유로는 결국은 손실이 되게 될 텐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게 될 텐데, 이런 손실분을 과연 누가 더 많이 떠안느냐가 IMF와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씨로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습니다. 이자를 좀 유예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율 자체를 낮춰준다든지,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차환 발행을 통해서 그리스의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민간이 갖고 있는 그리스 채권을 다시 사서 소각시켜버리는 이런 마이백이란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로존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IMF 쪽에서 어떤 손실을 같이 공동으로 같이 나눠 갖자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손실을 볼 수 없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만약에 그리스가 제대로 된 어떤 약속을 잘 이행을 하고 또 긴축도 잘 지킨다면은 어떤 헤어컷, 다시 말씀드리면은 독일도 손실 부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만은, 당장 이번 주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좀 긴 시간에 걸쳐서 결정이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계속 이 매출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소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전체 소비 매출이 증가냐 혹은 감소냐를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4일 동안은 작년도보다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었는데, 4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금 유야무야되면서 전년과 거의 비슷한 보합권의 소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다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갑작스럽게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최초 4일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 매출이 늘었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졌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밖에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블랙 프라이데이 최초 3, 4일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말까지 미국의 주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은행에 대한 지원도 ESM에서 마침내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1,000억 유로 한도를 설정해 놓고 스페인 은행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동안 집행을 못 해왔다가 이번에 370억 유로를 스페인 은행들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스페인 은행들은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국유화된 4개 은행 중 1개 은행은 다른 은행에 합병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3개 은행은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자산을 60%나 감축을 해야 되고 지점수는 50%를 줄여야 합니다. 방키아 은행 같은 경우 6,000명을 감원하겠다는 뉴스를 곧바로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은행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지수는 73.7로서 2008년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월 달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발표가 됐었고, 미국의 20개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인 이 S&P 케이스 슐러 지수는 플러스 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2010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소비가 미국이 긍정적인 이런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특별한 악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재정 절벽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쇼핑 시즌 첫 3일 동안에 매출이 늘어났을 경우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드문다는 이런 경험을 살펴본다면은 미국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역시 IT와 에너지에 관련된 업종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과 중국 경기 사이클 바닥 통과 기대감으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미 고용, ISM 제조업 지수 등 주요 지표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때문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전망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지만 3개월 연속 기준선 50은 분명히 웃돌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허리케인의 일시적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흔들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밖에 이번 주는 ECB 드라기 총재의 언론 컨퍼런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 동맹과 국채 매입, 스페인 구제 금융 등 유로존의 현안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NSP 통신 김연아입니다.